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존재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높은 확률의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또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대폭락 어디가 바닥인가? 반등을 준비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기존 브리핑에서는 지금 저렴해서 모아갈 만은 하나 언제부터 반등할지도 모르고 집중 매집 타이밍을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보자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 들이다 보면 너가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를 아냐, 사실 저도 삼성주가 주가 흐름 100%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영상 찍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언제 개선되면서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제 의견과 다르더라도 단순하게 정보 영상으로 시청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쌉니다.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지표죠. BP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항상 일정 수준을 찍었을 때 저가를 이렇게 찍었다는 겁니다. 해당 부분이 이번에도 이미 나왔고요. 매집만 나와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고 이것도 통계적으로 높다는 거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문제가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저가인 거 누가 모릅니까? 삼성전자 워낙 싸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반등해서 이제 오를 수 있을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왜 삼성전자가 하락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미국 반도체 시장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또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수출 추가 제한 가능성과 네덜란드 반도체 정비회사 ASML 이 촉발한 반도체 업황 공포에 전일 주가가 급락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고, 또 번스타인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회는 무궁무진하며 아직 초창기다, 주가의 상방이 아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차트 보시면은 신고가 또 나온 모습이고 현재 지금 143달러까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반도체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또 비관적인 이야기도 꺼냈죠.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 평균 판매 단가가 등락률 전망치는 내년 마이너스 7.7%, 2026년에는 마이너스 25%,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 판매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인공지능 수요 또 불투명한 만큼 디램 가격이 내년 초부터 떨어지며 불황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또 한국 반도체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7월에 50%였다. 최고치 67%에서 둔화했으며 약화 조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달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퍼스에는 올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1년 전보다 5%나 쪼그라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계속 정말 한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HBM 파운드리 기술이 미확보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일단은 AI 반도체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삼성 시대 변화 못 읽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자체가 별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뒤 늦은 판단으로 비교적 늦은 기술 개발에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격차가 벌어졌고, 원래는 14나노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공정 수율과 기술을 보였지만 10나노 이하에서부터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나노까지는 어느 정도 그 안정화에 성공했고, 하지만 결국에 문제는 A 반도체에 주로 사용되는 3나노 반도체였습니다. 제다 3나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생산하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3나노를 못 만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A 기술인데 이걸 적용해서 앞서가는 듯 했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상 양산에 실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확보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리포트가 9월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차트인데 15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지금 다시 또 상승하는 분위기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결국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반등 실패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보통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가장 집중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반등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가 물론 미 국채 금리의 그런 발작 연 5%대로 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채권, 외환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호조까지 맞물려서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와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랜딩 가능성까지 나오는 미국 경제에 발맞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완만해지면 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상승이 뭔 상관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금리가 단순하게 상승하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매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미국 채권을 사고 싶어 합니다. 가치가 올라가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달러 지수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투세 폐지 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 크다고 밝혔고, 어떻게 보면 사실 금투세 폐지한다고 무조건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투세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미국 증시가 신고점을 달리면서 달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 반등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도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이슈들이 해소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성과 내려고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 또 희망 불씨를 지피면서 일시 디램 성과에 달렸다고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HM3E의 경쟁사가 일비 디램을 채용한 것과 달리 한 세대 낮은 디램을 활용한 것이 성능 부진의 주된 요소로 지목이 되면서, 또 설비 투자 시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양상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달 삼성전자는 LCD램을 개발 과정에서 처음으로 굿다이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굿다이라는 거는 제대로 작동하는 반도체 칩을 뜻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BM3를 따라잡고 HBM4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운드리. 적자 탈출 언제 하나? 3나노 수율이 이제 관건입니다. 엔비디아 및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3나노 기반으로 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TSMC의 엔비디아향 반도체 수주를 뺏어오고, 또 맞춤형 반도체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3나노 기반이 확보가 필수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반도체 엑시노스 2500 또한 3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고, 또 갤럭시 25의 엑시노스의 탑재 여부가 3나노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이유, 차세대 기술력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HBM이 2025년이면 1분기에 일시 디램이 나오고, 이게 이 부분 해소되고, 또 파운드리도 1월 출시 예정이고요. 또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 부분은 사실 이거는 가능성 매우 낮고, 또 금투세도 연내로 무조건 이게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해봐도 되지 않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해소될 가능성 보이고요. 빠르면 연말부터 내년 초 정도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물론 제 의견과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큰 그림 다 짚어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 계속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직접 운영하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투자 도움 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현재 11,000명이 넘는 구독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식 공부방 안에서는 매일 실시간 시황, 이슈, 주가 급등 기대되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상승 기대되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공부방에서 10월 23일 오전 9시 35분 햄트론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날 고가 기준 이만큼 상승했고, 23일 일봉으로 봐도 이만큼 상승한 것 확인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3일 오전 10시 12분 샤페론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이만큼 상승했고, 일봉으로 보셔도 이만큼 상승한 것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매일 상한가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했는지 모멘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방 안에 들어오시면
개장 전에 매일매일 알아두셔야 하는 장전 시황, 그리고 인사이트 이렇게 여러분 뉴스 전부 챙겨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 요약해 놨고요.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의 그런 실시간 브리핑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뒤 매매에 참고하시면서 매매의 실용적인 정보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안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알아둬야 하는 시황, 이슈, 주가 급등 기대되는 종목들 바로바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1668-4110들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이라고 간단하게 3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